한국이 하늘길을 막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입니다. 일본. 일본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일본에 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더니 바로 오늘부터는 한국 어느 도시에 살고 있든 관계없이 한국인은 일본에 올 수 없도록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일본 입국을 금지하기 시작한 지난달과 비교해서 현재 한국의 상황은 획기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었죠. 완치된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뛰어넘은 지 오래되었고 새로운 확진자 수도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케이스들을 제외하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즉 당연히 일본은 한국인 입국 조치를 완화시켜야 정상이지만 이번에 모든 지역의 한국인 입국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베 내각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린 결론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일본과 비슷합니다. 베트남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지 무려 16년 만에 돌아서 버렸습니다. 한국인 근로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라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렇게 한국을 막은 두 국가에 누구도 예상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뒤집힐 만한 스케일로 말이죠. 우선 베트남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 아니 이미 무너졌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경제가 망했다는 표현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강력한 표현인데 특히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폭락해버리면 경제가 망했다 는 표현이 매우 적절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집을 사고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데 집값이 폭락해버리면 대혼란이 오겠죠.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집값이 10% 정도만 빠져도 국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현재 베트남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55%에 육박했던 지역인 다낭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100제곱미터에 2억 원에 달했던 다낭 남쪽 호아수원 도심지 땅값은 현재 많이 쳐줘야 1억 3천만 원으로 폭락했습니다. 다낭시 북서쪽에 있는 골든힐 부지는 1억 8천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떨어졌고 이마저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더욱 큰 문제점은 다낭에 짓고 있었던 콘도텔들도 투자자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를 철회해버리고 있어 피해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도 커져버렸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되어 모두 해결된 후에도 누구도 찾지 않아 특히 한국인들의 비중이 55%로 절대적인 다낭은 관광산업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아베 총리가 일본의 한 가정당 마스크 2장씩을 뿌리겠다며 이 1000마스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척한 후에 여러 번 쓸 수 있다. 갑자기 늘고 있는 마스크 수요에 대응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하자 분노한 일본 네티즌들이 합성 사진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 만화 패러디도 나왔습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2인 가족 이상인데 나눠 쓰라는 거냐, 아 이러면 6인 가족은 가위바위보를 해야겠네 라 비꼬며 아베 총리의 황당한 대책을 비판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만우절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서 한참을 웃었는데 진심이었어? 라고 전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 발표를 한 것이 4월 1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웃음을 주기 위한 거짓말이라 믿고 싶었던 거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는 달리 이제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며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일본인데 최근 아베 총리는 뾰족한 대책을 발표하는 대신 일본 국민들의 훈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태가 경제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는 여러분 그리고 힘든 어려움 속에서 오늘을 맞이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도 분명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서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지 대책을 내놓아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리더가 일본 국민들의 세대당 1000마스크 2장씩 나눠준 뒤에 이것도 경험이지 뭐 라며 훈수를 놓고 있는 것이죠. 이번 사태로 우리는 리더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리더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의 옆나라를 통해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현재 세계적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한국의 대처 방식이 SK 스타일, 사우스 코리아 스타일이라고 불리며 세계 표준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각종 해외 언론의 보도와 SNS상의 해외 반응을 통해 이를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3월 15일 우리나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영국 BBC 방송 앤드류 마쇼에 출연해 한국의 대응 노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한국의 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인터뷰가 트위터상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개방성, 투명성 및 대중과의 정보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의 전략과 고도로 전산화된 한국의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본다고 밝혔고, 한국은 많은 유럽 국가처럼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앱을 통해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방식을 채택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이는 민주적 가치에 충실한 것이다.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준이 이런 대처를 이끌어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기보다는 해외 상황을 주시하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포, 혐오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대처해야 한다.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양인에 대한 욕설, 물리적 공격 등의 인종차별은 국제 공조와 협력 정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국 정부는 이런 사건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갑작스런 입국 제한 당시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질타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강경화 장관은 이번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처럼 논리정연하고 명쾌한 발언을 통해 해외 네티즌들의 감탄을 자아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 외교부 장관 연설을 5분간 보고 나니까 그녀가 영국 총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그녀가 우리 대통령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야. 몇 개월 동안 한국 정부를 고용해서 우리 정부를 운영하게 할 수는 없을까? 왜 우린 저런 정부를 갖지 못했는지 알아낼 때까지라도 말이야. 그녀는 많은 훌륭한 핵심들을 이야기했어.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서비스나 국민이 정부에 대해 갖는 높은 수준의 기대 같은 거 말이야. 그래서 한국의 접근 방식에는 신뢰가 엉망진창인 우리 정부는 자기 입속만 차린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지. 한국의 결정이 옳았고 그게 큰 차이를 불러왔다고 생각해. 한국 정부가 봉쇄 대신 외국인 입국자를 포함해 모든 케이스를 추적하는 훨씬 더 힘든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에도 감탄하고 있어. 정말 대단해. 우리 정치가들이 그녀가 영어로 하듯이 한국어로 저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 아니, 하다못해 영어로라도 저렇게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말이야. 고마워 한국. 한국인들에겐 쉬운 얘기지. 그들은 제대로 된 정부를 갖고 있거든.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도 있지. 한국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그게 너무 좋아. 그게 바로 지금 한국 정부의 모토야. 사람이 먼저다. 한국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상황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그녀는 마블 영화의 실드 요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영상을 계속 보게 돼. 그녀는 정말 훌륭해. 그녀가 얘기하는 내용과 그 전달 방식 모두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이야. 등에 댓글을 달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일부 해외 네티즌들은 같은 방송에 출연한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의 인터뷰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면서도 신중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인상 깊은 인터뷰야. 특히 이 다음에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맷 행콕이랑 아주 대조적이네. 그녀는 명확하고 논리적이야. 자, 이제 맷 행콕의 인터뷰를 들어보자. 불분명하고 터무니없지. 한국의 대처 능력에 대해 보도한 미국 ABC 뉴스에 대해서도 세계인들의 반응을 뜨거웠습니다. ABC 뉴스는 3억 2,700만 인구를 가진 나라인 미국은 간신히 11,000명만을 테스트했다. 인구 5,100만 명인 한국은 하루에 거의 2만 명을 테스트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기사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 정부의 훌륭한 의료 서비스와 소통 방식은 정말 놀라워. 반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말하느라 바쁘지. 한국에선 초기부터 대량의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발생을 억제할 수 있었어.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몇 주간이나 손 놓고 앉아만 있었지. 이젠 너무 늦었어. 한국의 의료 서비스와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 진실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그들은 성공적인 무료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있지. 지금은 감정과 민족주의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해야 할 때야. 지금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일본이지. 그들은 단지 한국이 그걸 하고 있다는 이유로 드라이브 스루를 거부하고 있어. 올림픽도 그 이유 중 일부겠지. 일본 TV쇼에서 한 남자가 왜 한국처럼 하지 않냐고 물었다가 언론과 대중에게 문매를 맞고 사과해야 했어. 일본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러스 명소가 될 거야. 일본 정부는 가끔 엄청나게 멍청한 것 같아. 과연 가끔만일까? 대부분이지. 난 한국에 사는 미국인이야. 초기에 부모님은 내가 집에 돌아가길 바라셨지. 난 아니라고.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있는 이 나라에 남아있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대답했어. 뼈아픈 현실은 많은 경우 설령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보험이 있는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는 거야. 서울시의 높은 인구 밀도와 빈번한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해보면 그들은 정말 잘한 거야. 한국은 분발했고 그 결과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중이지. 한국은 내가 함께 일한 나라 중 가장 효율적이고 구라가 없는 나라야. 우린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해. 와우! 한국으로 가자! 우리가 그들처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국
한국은 항상 날 놀라게 해.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골프를 치고 있지. 미국에선 아무도 테스트를 받지 못해. 트럼프는 이 사실을 덮고 있고 병원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미국 정부는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테스트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건 많은 수의 확정이 나올 경우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야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6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고 하루에 2만 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17일 만에 만들어냈다. 우리 모두 그걸 따라해야 한다. 라는 이보 달더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의 트윗에는 왜냐하면 한국은 한국인들을 배려하거든. 한국은 미국보다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이야. 우리 검사해달라고 한국에 돈 내면 안 될까? 내 생각에 지금 우리 정부는 저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에는 단지 15건만 있을 뿐이고 곧 0이 될 거라고 했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님 멍청한 걸까? 아마 둘 다일걸. 사람들은 왜 미국이 이걸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린 지금 최고로 무능한 연방정부를 가지고 있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국민들의 배려심과 시민정신에 대해서도 갈채를 보냈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3월 14일 유튜브 채널에 한국 자원봉사자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경기도 자원봉사자들이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모습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언제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대단한 나라지. K-드라마, K-팝, K-무비, K-행정서비스, K-의료서비스에 끝내주는 대중교통까지. 게다가 한국인들은 정직하고 친절하고 아름답지. 세계적으로 이상적인 나라야. 우리랑 한국인들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휴지 때문에 서로 싸우는 동안 그들은 서로 돕고 있다는 거야. 한국은 역사적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온 나라야. 뛰어난 실력과 친절한 마음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기적인 인간들은 한국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했어. 반면 미국에서는 매일 어디에서나 온갖 종류의 이기적이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을 만나곤 하지. 위기 상황에 이렇게나 함께 할 수 있다니 한국인들은 정말 놀라워. 전 세계가 배울 점이 참 많네. 바로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사재기 패닉이 일어나지 않지. 많은 한국인들이 대구 등의 지역을 지원해주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기부했다는 사실도 빠뜨려선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난 지금 한국에 사는데 한국인들은 차분한 상태야. 마스크는 모두가 구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배급되고 있고 휴지도 아주 충분해. 훌륭한 의료 서비스와 멋진 사람들이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지. 한국인들은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그들은 보통 굉장히 독립적이지만 그러다가도 문제 파악을 위해 엄청난 속도로 함께 의논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엄청나게 놀라워. 한국에서는 거의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읽었어. 여기 미국에서는 현혹된 사람들이 코스트코, 월마트, 샘스에서 닥치는 대로 휴지랑 냅킨이랑 키친타월을 몽땅 채가고 있지. 난 이게 참 웃기다고 생각했어. 집에 휴지가 똑 떨어진 후 몇 시간이나 헤매다니며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휴지를 사기 위해 애쓰기 전까진 말이야. 뭐 휴지를 사고 난 지금도 여전히 웃기다고 생각해. 하하. 이렇게나 체계적이라니 진짜 굉장해. 우리 미국인들은 그들로부터 배워서 발전할 필요가 있어. 우린 한국의 시민의식을 배워야 해. 등의 댓글을 달며 놀라워했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사례를 표준으로 삼아 도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는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땅튜브였습니다.